안녕하십니까. 패트릭 쌤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 파트로 찾아뵙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팔품사목 공부하고 오형식 공부하고 하면 쓸데없는 문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이 무려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 두 개에서 8개. 눈이 좀 부셔서 오늘은 이상하게 새벽 일할 때부터 눈이 좀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글라스 착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팔품사라고 하면 이제 국어 문법하고 되게 혼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국어 문법은 구품사예요. 그리고 영어 문법은 팔품사고, 이것이 구별이 되어야, 빨리빨리 구별이 되어야 이제 그 문장 형식이 나오고, 문장 형식이 나와야 동사의 의미가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의 의미가. 그래서 팔품사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어떤 품사가 영어 문장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암기가 아니라 거의 그 몸이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영어가 되게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자, 팔품사를 암기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배열을 명동, 형부감, 대접전으로 배열하면 가장 쉬워요. 명동, 형부감, 대접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명동에서 형부가 될 깜들이 크게 싸웠다. 이렇게 외우면 쉽죠? 명동, 형부감, 대접전. 그 다음에 이제 명사는 명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름이요, 갖가지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구분법을 얘기를 하니까, 그따위의 그 개념 정리는 싫어합니다. 저는 실용적으로 이게 명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명사란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library 하면 도서관이잖아. 그럼 뒤에 이가 붙을 수 있나? 도서관이 붙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도서관 을도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을을 안 붙여봐도 돼요. 그냥 이가 둘 중에 하나만 붙으면 얘가 명사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는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뭐뭐이다로 끝나면 그건 동사야. 그 다음에 형용사는 해석을 했는데 니은으로 해석이 돼. 그리고 뭐뭐의로 해석이 돼. 뭐뭐적, 그렇게 되면은 뭐뭐적인,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사실 부사가 좀 가장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부사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형명동전, 형용사, 동사, 명사, 전치사가 아니면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오히려 형명동전이 아니면 부사다. 우리가 접속사를 구별 못하겠어? 감탄사를 구별 못하겠어? 그래서 형명동전,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가 아니고 명사가 아니고 전치사가 아니면 그건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부사의 수식적 역할을 보면 부사 자체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동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형용사를 수식하는, 즉 수식을 명사를 수식하는 놈은 한 놈만 패는 형용사, 나머지를 수식하는 놈은 부사입니다. 이 부사편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부사에 대한 개념을 문장의 구조에 들어가지 않는 놈이 부사다, 요거만 명확하게 하면은 오늘은 100점이에요. 뭐가 부사다? 문장의 구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부사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하고 이제 전치사가 남았는데, 접속사하고 전치사는 and나 but이나 or 하고 전치사를 구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during하고 while을 구별 못하는 사람은 많아요. 왜냐하면 during 뒤에도 뭔가 와야 되고 while 뒤에도 뭐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 이제 and, but, or를 제외하고 뒤에 뭔가 문장을 묶어주는 접속사를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접속사를 우리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런 종속 접속사가 문장을 묶어주고 전치사는 명사를 갖고, 이 두 가지 관계.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오형식 정리해보면 스브, 스보. 뭐예요, 선생님? 그냥 영어 단어처럼 읽는 거야. 스브, SV니까. 이건 스브, SVC니까. 요거는 스보, SBO니까. 요거는 이제 스비오디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SBOC, 스복. 스보, 스비오디오, 스복. 요렇게 암기해주면 됩니다. 스브, 스보, 스비오디오, 스복. 뭐, 암기가 필요 없잖아. 자주 보면 다 알잖아, 이거. 근데 형식을, 우리가 품사를 알아야 되고 형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유의 그들의 표현. She ran angry. 그러면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이제 단어만 갖고 학습한 학생들은 이 ran이 달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그녀는 화나서 달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ngry를 해석해봐. 화가 난, 성난, 그런 얘기예요. 뭘로 끝났어? 니은으로 끝났어. 니은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니은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뭔 이거 가지고 명사를 수식하겠다는 얘기야. Angry bird. 알잖아, angry bird. 화난 새. 물론 뭐 고유명사처럼 쓰긴 하지만. 그러면 angry 뭐 a boy. 뭐 화가 난 뭐 노인네. 그지? 이런 식으로 angry가 명사를 수식해 준단 말이야. 자, 그럼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가 혼자 왔네? 요럴 때 요거를 우리는 무조건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어 동사 보호가 온 문장이다. 그럼 SBC 아니야? 그럼 run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이 형식으로 쓰이는 run은 달리다의 의미가 없어. 화되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she ran angry 그러면 그녀는 화가 났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문장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문장 형식 자체가 동사의 의미를 규정하는 경우가. 그 다음에 아까 부사가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니? 부사는 문장의 구조에 들어가지 않는다. angry라고 하면 이거 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어 동사. 이거 부사는 어떻게 하냐고? 사전 찾으면 나와. 사전 찾아서 외우는 거지. 그리고 ly가 붙었으니까 이제 부사라고 추론을 하는데 l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she ran angrily 하면 요게 일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일 형식일 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run의 뜻이 뭐냐면 달리다. 그래서 그녀가 화가 나서 달렸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ome 그러면 오다잖아. 근데 중요한 게 true는 진실의, 사실의, 현실의, 아까 그랬잖아.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거나 의로 끝나거나. 그럼 얘도 이제 수식을 하지 않고 혼자 왔어, 형용사가. 그럼 내가 뭐라 그랬니? 무조건 보호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도 보호야. 이 형식일 때 came, come. 이 come이 무슨 뜻이냐? 화 되다야 이것도. 그러면 그의 꿈이 현실화되었다는 얘기는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come true라는 말이 붙어 다니면서 come과 true가 만나면 오다가 아니라 실현되다, 현실화되다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의 꿈이 실현되었다. His dream came true. 그 다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문장 형식은 이렇게 중요하고, 문장 형식을 내릴 수 있게끔 각각의 품사를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 she found the book easy. 자, find A, B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A에게 B를 찾아주다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형용사가 혼자 왔어. 선생님 앞에 북이 있는데요. 형용사가 뭔가를 수식하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이놈이 앞에 와야 돼. 뒤에 왔다는 얘기는 혼자 왔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else 같이 뒤에 붙는 형용사가 있지. 뒤에 오는 게 얼마나 예외적이면 else 같은 단어는 뒤에 붙는 형용사다라고 따로 규정이 돼 있겠어. 그럼 나머지 형용사는 앞에 붙어야 되는데 얘가 앞에 오질 않고 뒤에 왔다는 얘기는 단독으로 쓰인 거야. 그럼 얘도 SBOC가 된다고. 그럼 SBOC가 되면 이 find의 의미는 깨닫다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녀는 깨달았다, 그 책이 쉽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easily 부사니까 문장의 구조에 안 들어가지. 문장의 구조에 안 들어가니까 삼형식이야. 삼형식의 find는 찾다가 돼. 그래서 그녀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가 된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해석이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들이 고교, 중고교 다 합쳐서 한 50개 된단 말이에요. 다 암기해야 돼.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주로 이제 feel, look, smell, taste, sound 같은 효용사가 결합하는 뭐 효용사들, cat, grow, become 같이 효용사랑 결합하는 그런 동사들. 이러한 것들이 결합하면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지 뭐 문제집 가지고 이게 몇 형식이냐 그 문제 풀려고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접속사라는 거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등위 접속사, 뭐 종속 접속사 이게 되게 어려워. 특히 등위 and나 but이나 이런 게 오어가 쉬운 것 같은데 앞에 뒤에가 거의 같은 무게로 달려 있어야 되는 게 and, but, or예요. 그래서 같은 무게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and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것이지 이게 무엇과 무엇을 역접으로 연결하는 것이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오늘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접속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하나는 이렇게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근데 보이기에는 뭐 저울로 두 개를 똑같이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두 개를 이어준다는 느낌이 강하니까 등위 접속사는 이어주는 놈, 종속 접속사는 묶어주는 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속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보다 훨씬 종류가 많고 개수가 많고 문장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종속 접속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앞에 척 붙어. 그럼 문장이 딱 붙어. 그럼 이 문장 자체를 절로 만들어. 어떤 선생님들은 문장이 절이다라고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아직 어린 거야. 그 선생님은 애들을 가르칠 때 문장과 절의 차이가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일 수 있어. 하지만 절과 문장은 왜 달라지냐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단어화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문장과는 다른 거야. 생긴 건 비슷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시 붙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얘는 단독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부품, 하나의 단어화됐다. 그러면 대절이 단어화되면 뭘로 쓰이느냐? 첫 번째가 명사절로 쓰인다. 두 번째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효용사절로 쓰인다. 그럴 때 이걸 접속사 대시라고 하고 이걸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문법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눈으로 구별하는 단계에서의 대는 바로 이거부터 구별이 돼야 돼. 이 대절이 혼자 쓰인 거냐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문장을 단어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접속사고 그것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that,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놈은 명사절만, 어떤 놈은 효용사절까지, 어떤 놈은 부사절까지 이렇게 의문사에 따라서 다 쓰임이 달라. 근데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이 접속사 절들이 문장처럼 쓰였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절실하다. 긴 문장에 대한 해석이나 끊어읽기의 정확성, 내신 시험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거만큼은 중요한 게 없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묻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 잘 봐봐요. 이거 맞춰봐. 답이 because of일 것 같아? because일 것 같아?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와야 되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전치사 뒷자리는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명사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for he가 아니라 for him, for I가 아니라 for me 이렇게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기본적인 전치사의 개념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의 목적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힘이 쓰이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와야 된다. 전치사라면 그 다음에 접속사라면 뒤에 문장이 와야 된다. 여기서는 뒤에 how she solved the math problem 이것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걸 단순히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장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because라는 접속사가 와야 될 것이죠. 하지만 여기 how라는 의문사가 이렇게 문장을 묶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속 접속사 절, 명사절로 규정을 해서 because of가 와야 된다는 결론이야. 이게 완전 이해가 됐을 때 그야말로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으로서 영어를 시작하는 것이고 영어가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유개념 영어가 시작되는 것이야. 이 문제를 풀고서부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때부터는 초등학생이야, 그냥. 예. 이걸 이해했을 때 그때부터 걔는 고급 영어를 시작하는 단계에 기초가 준비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것도 봐봐. During the winter vacation, while the winter vacation, 뭐가 답일까? 당연히 during이지. 어떻게 알아? 그냥 암기를 해야 돼. 뭘 암기를 해? during은 접속사로 쓰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after나 before 같은 게 어때? 접속사로 쓰였다가 전치사로 쓰였다가 하니까 after나 before 뒤에는 문장이 올 수도 있고 단어가 올 수도 있지. 하지만 during은 only 전치사로만 쓰이니까 명사로밖에 쓰일 수가 없어. 그런데 while은 접속사로밖에 안 쓰이니까 문장이 와야 돼. 그런데 명사가 왔어. 그렇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during이다. 이해되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초를 이제 올리고, 그거를 이제 저는 포스팅을 하면서 유튜브도 올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다시 또, 그 블로그 포스팅에 붙여서 설명을 붙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또 지금 제가, 제 채널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400명, 416명에서 안 올라! 안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돼.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뭘로 해? 항상 나는 음악으로 해. 수고했어요. 좀 짧았나? 근데 길게 봐야 소용이 없어. 핵심만 짚고 가는 거야. 뭘 해야 된다고? 구독. 또 뭐 해야 돼?